안녕하세요. 어, 종합서역의 요구사항 면에서 발표를 맡게 된 7조의 정성욱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할 프로젝트는 타겟 객체 분할을 이용한 아웃포커싱 시스템입니다. 퍼포즈 부분인데 이제 저희는 아웃포커싱 효과를 적용하기 위한 타겟을 추출해서 배경과 분리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아웃포커싱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객체가 사진에 담기게 되고, 이 객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객체 이외의 배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블러 효과를 넣는, 블러라는 것은 이제 뭐 뿌옇게 한다든지 노이즈를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객체가 더 강조되어 보이겠죠. 그렇지만 이 아웃포커싱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데요. 이 비싼 렌즈로 써야 된다든지, 혹은 그런 렌즈를 여러 개를 겹쳐야 된다든지 등등에 대한 물리적인 제약이 많이 따르는데, 저희는 그런 물리적인 제약을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으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게 된 소프트웨어가 처리하게 될 기능은 그 이미지를 이제 입력받은 타겟 포인트 정보로 이미지를 타겟과 배경을 분리하는 기능이고, 만약에 이제 그 분리가 조금 잘못되었을 때 또 입력을 보정받아서 다시 재분리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요. 또 당연히 그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배경을 흐릿하게 하는 기능, 그리고 이제 당연히 사진을 찍어서 이제 서버로 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프론트 그리고 크게는 백엔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론트에서는 이제 그 안드로이드를 사용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백엔드에서는 파이썬 플라스크 서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선 이제 그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우선 이거는 그 개발 중인 화면인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권한에 대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진 촬영, 앨범에서 가져오는 기능도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찍어서 이제 강조한 효과, 블러 처리한 것을 이제 공유하는 기능, 그다음에 나머지 뭐 소셜, SNS 같은 뭐 그런 기타 기능이 있는데, 우선 앨범에서 가져오기 기능을 했을 때 사진을 가져와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모든 카메라에 다 있는 기능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렇게 뭐 전처리를 한 후에 이제 객체에 대해서 강조할 점과 강조하지 않을 점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입력을 받아주고 서버로 전송해서 아웃포커싱 효과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새가 강조되어 보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배경은 흐릿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인데요. 네, 따로 이제 크게 대단한 것은 없지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저장할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와 이제 통신이 가능해야 되는 통신 모듈이 탑재가 되어야 됩니다. 서버 또한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인 안드로이드와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뭐라 해야 되지? 통신 모듈이 탑재되어야 되고요. 또 이제 MySQL 같은 경우는 그 제가 개발 도중에 사용자와 그 어플리케이션 간에 데이터가 많아져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따로 통제를 해야 되거나 제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인터페이스인데요. 기본적으로 HTTP 통신으로 포스트 요청으로 이제
통신을 할 예정이고, 특별히 그 HTTP에서 제 컨텐트 타입의 그 멀티파트로 설정하면 바이트 단위로 전송이 가능한데, 저희는 그 이 멀티파트 이 바이트 단위로 이미지를 전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피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선 이제 타겟 객체 정보 입력 기능인데요. 포커싱 하고자 하는 객체를, 강조하고자 하는 객체에 대한 정보를 이제 사용자 입력으로 이렇게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이 포함된 객체를 강조하고 싶다 하는 입력을 통해서 이제 객체를 추출해내는 기능입니다. 이 점이 포함된 객체를 추출하는 거죠. 그리고 추출된 타겟의 타겟 정보가 들어간 이제 배경을 제거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추출이 됐는데 또 여기 배 이상한 돌 같은 게 같이 나왔다 하면은, 이 돌은 저희가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돌에 대해서, 돌은 배경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이 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기능을 그냥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정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타겟이 완전히 분리가 되었으면, 이 분리된 타겟을 제외하고 배경에 대해서 블러를 처리를 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미지 처리가 끝난 결과물에 대해서 저장하는 기능, 혹은 이제 그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사진을 찍는 기능, 또 이미지 갤러리에서 가져오는 기능 등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요. 성능 요구입니다. 성능 요구인데, 반응 시간인데, 그 사용자 입력으로부터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에게 입력 요청 확인해주는 시간인데, 이거는 이제 그 사진이 있으면은 이 사진에 대해서 제거를 하겠다고 점을 딱 찍습니다. 점을 찍는데 내가 어디 점을 찍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작업이라서 0.5초 이내에 바로 보여줘야 된다, 작업한 것이고요. 그 응답 시간인데, 이건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플라스크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처리가 아니고 이미지 처리를 하고 다시 안드로이드로 보내주는 시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이미지 처리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최대한 늦게 잡았고요. 각종 여러가지 그 카메라 어플을 써서 이미지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봐서 이제 한 7초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7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 속성인데, 이제 신뢰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시스템 오류 발생 시에 이제 사용자에게 3초 이내에 알려줘야겠죠. 이 3초라는 시간은 오류를 체크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러 복구나 혹은 이제 장애 대책 등에 대한 리커버리 시스템을 하나, 그런 환경도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제약 조건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구축한 시스템이 서버랑 클라이언트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카메라나 사진을 저장할 공간 등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이제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 모듈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 반면에 이제 서버에서도 역시나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 모듈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 들어오는 이미지에 대해서 연산을 가능한 빠르게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응답을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 연산 기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미지 처리를 하게 될 모델이 아무래도 정확하게 동작을 해야 하니까 딥러닝 모델로 그
아웃포커싱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개발 인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진승원 학생은 이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프론트 쪽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랑 그쪽 유지 보수 그리고 논문 리뷰를 같이 할 예정이고요. 저랑 박올라 학생이 백엔드 개발 및 유지 보수 그리고 논문 기술 구현, 추가적으로 논문 리뷰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방법은 이제 GitHub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7조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